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풍성한 가을에 저희 애틀랜타 사람들 CBS 스튜디오에 특별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은 월드 코리안이라는 주로 해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 그 정보들을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월드 코리안의 편집위원 되시고 또 해외 취재 본부장님 되시는 한주희 본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 애틀랜타를 찾아주시고 어떻게 이번 방문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 신문사가 지향하는 것이 해외 한인들, 네. 전 세계 한인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 750만이 있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 1000만의 우리 해외 한인들이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보통 우리 신문사가 그 한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중요한 그 취재원의 비중을 뒀었는데, 이제는 일반에 숨어 있는 그 사회에 아직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네. 한인분들을 좀 저희가 발굴해서 비중 있게 좀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그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 텍사스 달라스를 거쳐서 어저께 애틀랜타에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애틀랜타는 몇 번째세요? 한 횟수로 따지면 한 20번도 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 때문에 취재. 네, 그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네. 애틀랜타에 뭐 주재원이라든지 누구 이렇게 상주할 만한 분을 세워놓을 만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취재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주재원을 뒀을 경우에 좀 정해져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편협한 시각이 좀 존재할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현지에 계시는 좀 존망받고 그리고 한인단체에 나름대로 이해도가 깊으신 그런 분을 저희가 주제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생각을 했던 차에 그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의 그 부회장님도 하셨고, 네. 그 동남부 지역의 그 명망이 높으신 최영경 회장님이라는 분을 네. 저희 동남부 지역의 네. 기획 취재 그 담당 위원으로 부탁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분을 통해서 제 월드 코리아가 좀 더 동남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보통 이제 신문사 이러면은 네. 뭐 옛날 같이 뉴스페이퍼를 연상하는 쪽도 있지만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정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매체들을 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보도 혹시 언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이제 한국의 뭐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 신문사를 이렇게 꼽고 있는데 네. 월드 코리안이라는 이 신문 자체는 정말 말 그대로 네. 이 세계를 아우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주로 어느 나라를 이렇게 취재하시나요? 뭐 전 세계 대상이겠지만요. 현재 저희가 어느 지역을 비중을 둬서 보도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쪽이 대단히 중요한 이민사회고, 그 미국 쪽에 저희가 중요도를 많이 두고 있는데, 네. 뉴스 반영은 오히려 아시아 쪽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각 지역을 좀 심층적으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또 언론기관의 또 사명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네. 미국 쪽에 저희가 중요도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주류 언론들, 네. 조선, 동아, 중앙, 뭐 어떤 특정한 언론사 이름을 거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신문이나 뭐 KBS, MBC, SBS, 공중파 같은 경우는 현지 국가에 주재하는 그 특파원을 갖다가 파견을 해서 하지만은 거기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우리 제외 한인 언론들에 대한 비중 있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내 주류 언론들도 저희 뉴스를 인용 보도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네. 뭐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 뭐 인도라든지 뭐 러시아 각국 나라들 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패권을 아직까지는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네. 취재가 많이 그래도 뭐 많이 중요하죠. 네, 많이 있고 근데 우리 한인 사회가 역동적인 건 좋은데 네. 좀 더 친화적이고 단합되고 좋은 뉴스만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 갖고는 있습니다.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이라는 게 자꾸만 그 안 좋은 쪽만 부각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갖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요. 네. 그 공정 보도라는 것을 물론입니다. 사람들은 늘 두고 있잖아요. 네, 어느 그렇습니다. 편협된 뭐 그쪽이 아니라 일단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네. 이 뭐 그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됐든지 사실 그대로를 좀 알 수 있는 정말 이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글을 어떻게 그 보도 뉴스를 어떻게 기사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참 보는 시각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 부장님께서는 취재하실 때 네. 본인이 취재하실 때에 갖는 어떤 그 관점이랄까 뭐 네. 어떠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론, 그 미스 미디어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학문적인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진실 보도, 사실 보도 그것이 그 가지고 가야 되는 그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진실 보도와 그 이 솔직한 보도를 갖다가 하는 거 이면에는 앞으로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성으로 제시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현실만 가지고 그대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막중한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언론에 뭐 잘못된 언론이고 지탄받는 언론들이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자기 이익에 맞게끔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의 그 비판 기능을 갖다가 상쇄시키고 그러한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이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저 같은 경우는 현실 보도,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그 진실 보도와 더불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되겠느냐 하는 그런 탐사 정신으로 저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이 월드 코리아는 주 무대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또 상주에 있는 한인들 또 네.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사는 네.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네. 그 보도가 주류를 이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한인 단체, 한인 사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중요도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취재 대상자가 현지의 주류 사회랑 어떠한 그 네트워킹을 갖고 있느냐, 어떤 네트워킹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발굴해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인들끼리 있었던 사연이나 사건을 갖다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시하거나 심각하게 탐사해서 보도하는 그 제 개인의 정신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난 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를 좀 외람되지만 제시하고 싶고 네. 그걸 또 지면에 반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좀 고집이 셉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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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취재들을 하시면서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부장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뭐 해외를 주로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힌 개인적인 네. 에피소드 뭐 어느 때 참 황당하다라는 표현일까? 네. 뭐 예, 그런 경우도 당했을 것 같고요. 그 워싱턴 DC에 묵었을 텐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3일간 DC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보도를 보고 네. 그 의견을 달리하시는 독자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을 못 지울 정도로 따져가지고 아, 네. 네. 근데 그 3일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그 한 분한테. 아, 그래서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저도 물러날 수가 없어서 네. 3일 동안 내내 그분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정치적인 거였나요? 아니면 경제, 문화 어느 쪽의 보도가? 그 재외동포의 그 한인 한국 정치 참여에 관련된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지역 출신의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네. 그쪽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통적인 우리끼리 말하는 그 정치 그 담소론 네, 가지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일단은 그분의 의견을 맞춰드리려고는 애를 썼지만, 네. 저도 그 우쭐대면서 또 그 언론인 피는 또 못 속이나 봅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죠. 아, 네. 3일간이나. 네, 3일간 내내 예, 그랬습니다. 쉬려고 묵었던 게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기분 좋았습니다. 네. 네, 저희 기사를 보고 저렇게 아주 열성을 갖고 반응을 했다는 것은 충성도 높은 그런 그 독자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네. 네. 보통 이제 LA 쪽에는 네. 한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상주한 곳이고, 네. 그리고 처음 이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쉽게 이제 정착하시는 그 장소로 LA를 많이 꼽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동부 쪽이지만 네. 정치는 또 워싱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국 분들의 어떤 그 취재 포커스가 지역별로 동부나 서부나 중부나 특색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틀란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틀란타 20번이나 오셨다는데 오실 때마다 느낀 소감이 있을 때. 애틀란타는 뭐 잘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애틀란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네. 전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의 성공의 길을 걸으셨던 동포분들이나 네.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갖다 또 찾으려고 오신 분들이 그 아주 짧은 시기에 그 하나의 그 한인 타운을 형성한 그 특수한 그런 환경적인 그 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역동적인 게 긍정적이지만 이 역동성에 대해서 좀 힘을 모으지 못하는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이 장점을 상쇄해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부각시키지 매우 못하는. 안타까운 네. 부분이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LA 네. 그리고 저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그 메트로폴리탄 뉴욕 그리고 DC 에리어 그리고 애틀란타가 그 이 키스테이션인데 여기서 애틀란타는 가장 젊은 도시가 예, 아니겠느냐. 네. 한인 사회로서는. 그래서 전망은 대단히 밝다. 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요. 네. 뉴스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도시가 이 애틀란타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한국에선 바라보는 그 시각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애틀란타에 대한 네. 이미지가 네. 네, 어떠세요? 여기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참 그런 뭐 곳곳에 각 지역별 특색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네. 그 중에 큰 대도시로 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아틀란타가 네. 갑자기 뭐 급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디벨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점과 더불어서 항상 뭐 어느 사회적인 부분에 양면이 다 공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도 두각이 돼서 이 한인 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뭐 이 미국 아틀란타 주류 사회에도 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통괄적인 부분을 이제 한국에서 느낄 때 보통 애틀란타가 한국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조건이래더라라고도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그런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틀란타는 위험하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보는 아틀란타는 어떤가요? 그 말씀하기 전에 네. 제가 취재원한테 취재하는
아주 좀 제가 고쳐야 될 것을 지금 국장님이 거들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그래요. 파고 들어가시는 네. 게 미묘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단점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드릴 말씀은 물론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불행한 사건들도 많이 있죠. 뭐 그 총기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치정에 얽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리고 최근에 뭐 유학생 홈스테이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애틀란타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평범한 사건이 나온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애틀란타는 저기 그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좀 어둡대더라. 어둡다더라, 범죄율이 높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죠. 예, 그거보다도 더 크게 충격을 받아들였던 사건은 뭐였냐면은 4년인가 5년 전에 네. 여기 하이웨이에서 그 마약을 먹은 그 흑인이 경관을 쏴 죽이고 고속도로를 갖다가 전부 다 폐쇄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 사건이 오히려 좀 더 크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지. 예,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떻게 뭐 찜질방에서 뭐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이해하는 게 있어요. 아,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느냐. 저기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느냐라고 가능하면 좋게 보려고는 애를 써요. 아, 교민사회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안타까우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인 단체가 네. 분열됐다더라. 뭐 소송을 건다더라. 뭐 부정선거가 됐다더라. 그래서 승복을 해야 될 대상들이 승복을 안 하고 그 억울함을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대단히 아프면서 오히려 그게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가 워낙 네. 발전된 네,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도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사건들을 뭐 거의 천편일률적인 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사를 접한다는 게 소위 이제 퍼오기, 퍼가기 뭐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월드 코리안에서 지향하는 네.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저희 신문은 100%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언론,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라든지 네.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네네. 나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 그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영향력이 큰 구글이라고 하는 네. 그 검색 엔진에 저희 기사는 항상 뜹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가 나오면은 한인 사회에서는 대중화된 기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 기사를 누구한테 스틸 당하거나 뭐 또 저희가 임의대로 다른 신문사 기사를 저희가 베껴온다거나 하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건 과연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네. 기자들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기사를 갖다가 본인이 쓴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자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적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좀 많이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교포 사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 지역 언론, 한인 언론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렇죠. 가능하면은 정도에 가는 정도 언론 간에 맞춰서 활동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지금 잘하고들 계시고 있고 네. 예,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카더라 그러잖아요. 네, 무책임한 네. 네. 뭐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식의 무책임한 그런 취재 보도가 오히려 이 독자들이나 또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네.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정말 가져야 할 그 기준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네. 그런 불공정성, 네. 그 편파 보도의 뭐 일종이겠지만요. 네. 부장님 같은 경우에 정말 해외로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잖아요. 네. 발로 다니시면서 참 뭐 때로는 정치에 관한 그 시각이 때로는 경제나 문화적인 그런 시각들이 뚜렷한 어떤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그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정치에 관련된 말씀을 아니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의 기류도 그렇고 네. 예. 뭐 각 나라를 다니시니까요. 그 해외 우리 교민들의 그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식 구조는 대단히 뚜렷합니다. 국내보다도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선호도 그 지지하는 그런 것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쪽으로 다른가요? 지금 40대 중반 밑으로는 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좀 더 그 개혁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40대 중반 이후에 되신 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검증된 것을 스스로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적이고 이런 측면으로 많이 고착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계층 간 그 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치 참여라든지 정치에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네. 40대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네. 40대 이전과 40대 이후를 왜 어디에서 그런 기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한국 정치의 이 정치 역사가 40대가 20년 전이면은 그 팔팔한 그 대학생이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한참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 50대, 네. 50대가 그 민주화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그 50대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보수적으로 바뀐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네. 40대는 50대가 만들어둔 사회 정치 이 현상에 대한 구조. 그 변혁 과정을 안정되게 그거를 갖다 습득해 나온 그런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은 그 이전의 정치 환경은 잘 몰라요. 네. 50대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놓고 이걸 대상으로 좀 더 심오하게 비판을 해 가니까 네. 좀 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매서운 그 진보 성향이 네. 강한 것 같고 이 부분이 또 30대, 20대한테 영향력을 가고 있고 또 한국에는 그때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부터는 이 제도적으로도 네. 진보 성향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거의 받아들여 줬거든요. 뭐 양대 노조를 갖다 설립하는 걸 갖다가 용인해 줬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도 이 노조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수용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살아온 그 젊은 분들이 좀 더 개혁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네. 역시 그 한국의 네. 그 정치 성향, 네. 정치 성향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 이데올로기를 소유하고 네. 그 분단 국가로서 남아 있는 네. 참 대한민국 그 계층 간에 네. 가질 만한 정치 성향이 참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분명하고 네. 그 사실은 그 고칠 수 없는 한국의 병이고 이거를 네.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그러게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셨던 보편적 복지에 관련된 문제가 세금은 안 내고 복지를 갖다 더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성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지금 그 정체성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을 대안 없이 비판하는 또 정치권의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부존재하는 거, 존재치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정치 성향, 그게 이제 뭐 경제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그 영향을 끼치는 네. 그런 다각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기준점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한국의 정치가. 네. 미국을 취재하시면서 네. 미국의 그 정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유럽권의 정치 성향이 각기 조금씩 다를 텐데요. 다르죠. 어떻게 보세요? 그 양쪽은? 미국의 현재를 보면은 네. 그 최근에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색깔이 네. 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고 타협의 정신이 많이 무뎌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자기 세력에 관한 규합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치권의 이익을 갖다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좀 새롭게 예전보다.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도국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유로화 위기 이후에 경제가 정치를 갖다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EU 통합이 되면서 독일이 유럽의 맹주로서 부상을 해서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다시 재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정치의 발전 가능성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중들이 원하고 또 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반향. 네. 지금 뭐 시리아 사태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뭐 한 발 뒤로 한껏 물러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더 이상은 국민들의 그 바람은 예전에 어떤 그 정의나 혹은 자유 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분명한 성향에서 약간은 우회해서 경제적인 이 기본 베이직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 다들 지쳐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귀차니즘이라고 해서 세계를 돌아볼 만한 뭐 이데올로기까지 신경 쓸 만한 그런 데서는 좀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정부도 네. 이제 좀 더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유럽 이야기하셨지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흥 그 네. 브릭스 국가들과 네, 네. 또 상호 네. 협력 관계라든지 네. 이런 걸 발빠르게 네. 뭐 다른 큰 나라들이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놓고 이념적으로라든지 뭐 문화적, 사회적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때 유럽은 오히려 그 작은 예, 그런 전체의 단합이 쉽게 좀 제대로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으면서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식견은 전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 이런 말이 취재하시면서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괴는 곧 창조다. 파괴가 오히려 진일보한 경제의 가장 우수한 정책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 제2의 공황이 왔다. 달러화 위주의 그런 통화 정책이 이젠 중국 위안화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갖가지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네. 책임 없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는데 파괴는 다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오히려 이것이 새롭게 리디벨롭 하거나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고용도 창출되고 새로운 소비가 또 생겨나고 이게 국가 경제의 단단한 측면을 갖다 담당하지 않겠느냐. 새로 지은 아파트가 몇 년 비어 있으면 이 아파트를 일부러 헐어버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또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다. 그런 거를 미국이 좀 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렇게 새롭게 또 탄력을 받아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취재에서 얻어지는 제 개인적인 미국에 오면은 느끼는 좀 안타까움이고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한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무정부 상태에서 네. 정부를 구성하면서 약간 이렇게 될 때 네. 그때 이제 그 유명하신 서재필 선생님이 그랬나요? 네. 소비가 미덕이다. 한참.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저축이 네. 다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네. 네. 그 저축보다는 소비가 또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그 네. 예, 유통 그러면요. 구조라든지 그러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액티비티하게 좀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던 그 어른이 이제 최영경 회장님이 네. 계시는데 이 이분이 동남부에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봤자 네. 돈은 네가 쓰지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쓴다. 너는 돈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어록인데요. 그랬지만 네. 그분은 절대로 안 쓴다. 네가 돈을 벌려면 너와 같은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하고 아이템을 공유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사업화를 갖다 놓으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옆에 붙어 있어봤자 네. 뭐 그 나라한테 뺏기지 않으면은 도태되기 십상이고 비슷한 국가끼리 이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제3의 큰 파워가 생기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역동성을 구가하려면 네. 유럽하고 또는 중국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수출만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소비 국가가 생기는 거고 뭐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네. 뭐 저 혼자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강대국들 특별히 이제 세계 역사를 볼 때 열강들 가운데 네. 국토도 참 적고요. 여러 가지 뭐 천연자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빈약한 우리 네. 대한민국이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 세계의 그런 열강들 가운데 어깨를 겨줄 수 있는 네. 것은 인적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참 그렇죠. 갖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 한국 사람 하나하나가 네. 이건 대단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정말 그 인적 자원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국 국가 전체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취재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 네. 한국 분들의 저력 그 네. 한국 분들만이 갖는 네. 정말 독특한 그 개성들을 많이 취재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점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한국 남자들보다 네. 여성분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특히 아줌마들. 왜 한국 아줌마라고 사회에 살고 정하죠? 있는 아줌마들도 네. 그렇지만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줌마들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갖다가 유지하고 또 자녀에 대한 미래를 갖다가 아주 탄탄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갖다가 사회에 배출시키고 우리 같은 남자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기업에 무슨 이사로 있었다. 한국의 어떤 뭐 최고의 거기서 있다가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 근데 그 남자들은요,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한국에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갖고 옵니다. 네. 근데 같이 따라오신 그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현실을 직시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옆집 가서 김치를 얻어오기 시작하죠. 김치를 빌려오고 그 일자리를 찾고 한 일주일 지나면 벌써 친구가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은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마트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으며 뭐 내가 어디에 루핑 공사를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에?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좀 떨칠 땐 떨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달콤한 사탕이냥 빨아먹고 있죠. 언젠가는 없어질 그 사탕을. 근데 여성분들은 오자마자 창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그 남자는 대접받길 원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그 아주머니들은 올코트 플레이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네.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또 세계를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보시는 시각이니까요. 뭐 누구나 다 뭐 공감을 하는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쨌든. 남자들이 네. 정말 대접받으려면 해라. 네. 받기 전에 해라. 그 한인 단체에서도 네. 자기 이름 속죄를 알리려면은 열심히 봉사해라. 네.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자기 지위를 가져라. 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가요? 네. 이 방송 보시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의 우리 한주희 그 월드 코리안 해외 취재본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저희가 함께 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월드 코리안 한주희 취재본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가 참 앞으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더 미래학자인 그분의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 앞으로는 정말 이 지식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보의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월드 코리안 신문사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또 알리기를 발로 직접 뛰면서 힘쓰고 애쓰시는 월드 코리안의 이 한주희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방송 보시면서요 한주희 부장님과 이야기를 이 대담을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민 사회에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엿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승리하시라고 그리고 이 한 주도 앞으로도 승리하시라는 인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주희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